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구 팬이라면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충격적이면서도 의문을 품게 만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목에서 이미 감지하셨겠지만 바로 시속 148km의 직구를 던지고도 197cm라는 압도적인 체격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프로 구단의 눈에 띄지 않았던 한 청년, 선성권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대체 이런 조건을 갖춘 선수가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스카우트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요? 야구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통 150km에 근접한 속구를 던지는 투수라면 그 자체로 프로팀의 리스트에 오르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2m에 육박하는 심장은 마운드에서의 각도와 공의 위압감을 극대화시켜 타자들에게 심리적인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선성권의 이름은 드래프트 명단에서조차 자주 언급되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스카우트들조차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순간이죠. 단순히 실력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어떤 배경이 있었던 걸까요? 그저 기록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시선을 교묘하게 피해간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던 걸까요? 사실 선성권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유망주가 실패로 끝난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야구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 스카우트들의 보수적인 시선, 그리고 그 안에서 철저히 외면당한 한 청년의 운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편에는 이렇게 끝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마지막 순간까지 스카우트들이 침묵했다는 점입니다. 보통 드래프트 막판이 되면 어떤 선수든 가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선성권의 이름은 끝내 회의 테이블에서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눈에 띄지 않았다 라는 표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묘한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그가 다른 팀, 다른 환경에서 훈련을 받았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마운드에 서 있었을지. 시속 148km의 직구는 결코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197cm라는 심장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모든 개운과 타이밍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사연이 숨어있는 걸까요? 오늘 준비한 이 글에서는 바로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깊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한국 야구계의 불편한 진실과 더불어 한 청년의 좌절과 도전, 그리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불굴의 정신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시속 148km의 공을 던질 수 있는 197cm의 체격을 가진 선수가 당신 눈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를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달랐습니다. 과연 그 이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1. 압도적인 신체 조건, 그러나 외면당한 현실. 197cm라는 키는 농구 선수에게나 어울릴 법한 신체 조건입니다. 그러나 선성권은 농구가 아닌 야구를 선택했습니다. 긴 팔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속 148km의 직구는 타자의 눈앞에서 갑자기 솟구치는 듯한 각도로 들어왔고 타자들은 한순간에 방망이를 헛돌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프로 구단의 스카우트 명단에서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기록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상위 라운드 지명이 가능할 제목이었는데도 그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전문가들은 너무 큰 체격이 오히려 독이 됐다 라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즉, 덩치가 크면 부상의 위험이 커지고 재고 불안이 심화된다는 고정관념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2. 스카우트들의 침묵, 그 기묘한 장면. 드래프트 회의가 열리는 날 수많은 이름들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선성권의 이름은 끝내 회의 테이블 위에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는 어떤가라는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이나 능력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야구계의 보수적인 분위기, 이미 정해진 선수 우선 순위,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거구 투수라는 낙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그가 지닌 특별함은 장점이 아닌 위험 요소로만 평가되었습니다. 3. 기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숨은 배경. 선성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지역리그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3학년 여름 대회에서 9이닝 동안 삼진 12개를 잡아내며 무실점 완투승을 기록한 경기에서는 수십 명의 스카우트들이 직접 관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후 그의 이름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배경의 부재라는 문제가 작용했습니다. 부모님이 야구계에 연줄이 없었고 소속된 팀 또한 전통 명문 구단이 아니었습니다. 야구계 특유의 네트워크 안에서 그는 외부자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적을 쌓아도 발언권이 약한 위치에서는 주목받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4. 보이지 않는 벽, 과의 싸움. 야구계의 벽은 단단했습니다. 선성권은 매번 스카우트들의 시선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다른 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팀 선배나 명문 학교 출신 선수들이 우선권을 차지했고 남은 자리는 늘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진학을 선택하며 언젠가는 나도 마운드에서 인정받겠다라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실제로 대학 무대에서도 그는 여전히 강속구를 유지했고 더 다양한 변화구를 장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팬들은 그를 바라보며 리스크가 크다라는 이유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5. 심리적 압박과 고독. 과정에서 선성권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었습니다. 친구들이 프로 지명 소식을 전해 들을 때 홀로 숙소에 앉아 TV를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끝내 들려오지 않았던 순간 그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걸까? 그는 수없이 자책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단련시켰습니다. 단순히 프로 입단이 목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증명돼야 한다. 라는 절박감이 그를 다시 마운드로 불어냈던 겁니다. 6. 마지막 순간까지의 침묵. 충격적인 장면은 드래프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팀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며 깜짝 지명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선성권의 이름은 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부 스카우트들은 그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야구 팬들은 이건 단순히 실력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혹자는 건강 문제를, 또 다른 이는 팀 간의 이해관계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스카우트들은 끝까지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7. 새로운 도전의 시작. 좌절은 있었지만 선성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독립리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구속을 150km까지 끌어올리며 더 정교한 제구를 보여주자 팬들은 다시 한번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SNS에서는 이 선수 왜 아직 프로에 없지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경기는 입소문을 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일부 야구 해설가들은 선성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올 선수다 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8. 한국 야구계가 놓친 보석. 선성권의 사례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좌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야구 시스템이 얼마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지, 그리고 가능성을 가진 인재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카우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을 지킨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한국 야구는 보석을 잃은 셈입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일찍 기회를 얻었다면 지금쯤 한국 프로야구 마운드에서 새로운 스타로 자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쉬움은 팬들뿐만 아니라 언젠가 프로 구단들에게도 뼈 아픈 후회로 남게 될 것입니다.